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설물분과 지표 설명. 네, 지금부터 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설물 분야 심사 대상 기관의 소통 협업 채널로 저희가 이번에 네이밍을 안전똑똑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협업 채널로 좀 설명도 좀 드리고, 사실 그것보다도 기관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이런 자리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등급제 개요와 이 전년도 등급제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, 이 23년도 등급제 시설물 분야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심사 지표가 22년도 지표하고 23년도 지표가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, 이제 질의응답 때 좀 궁금하신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향후 일정과 또 이 심사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이번 심사와 또 차년도 심사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등급제 개요입니다. 이 등급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. 19년 12월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을 하고, 적어도 공공 부분에서는 이 산재 사고를 반으로 줄이자라는 취지 아래에서 20년 6월에 도입이 돼서 21년 최초로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. 이 다음은 등급제 심사 방법입니다. 이게 한 3년 정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.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역량 300점, 수준 400점, 성과 30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이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되고, 이 안전 수준에서는 위험 요소별로 작업장, 건설 현장, 시설물, 연구실 이렇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등급제 심사는 서면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고, 개별 평가와 안전경영 책임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서면 심사와 내년에 이 본심사 때 하게 될 현장 검증을 토대로 잠정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, 이 신청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.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시설물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심사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계량평가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한해서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FMS를 통해서 관리원에서 심사 기초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. 그 많은 심사 대상 기관에서는 이 제출이 필요한 자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, 나중에 지표 설명할 때 제가 하나하나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비계량 평가인데,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하실 때 어떤 이 기관의 노력이라던가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심사단 구성은 아시겠지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.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 현장과 시설물 심사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시설물 분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년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전년도 결과이고요.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올해 22년 이 결과입니다. 그래서 이 보시면 2등급이 전체가 11개였었는데 30개가 됐고, 4등급은 26개였는데 9개가 됐습니다. 그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향화됐다. 이 등급적으로는 그렇고, 이 내부적인 의미는 저희는 이 등급제가 도입되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이 등급제에 대응을 하면서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이 시설물 분야 심사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설물 분야 심사 지표는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입니다. 여기는 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 자료가 없는 지표입니다. 1-1번 같은 경우는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관리 계획을 2월 15일 안에 제출했냐 안 했느냐를 봅니다. 그럼 이제 대상 시설의 적정, 부적정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은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이고, 1-2번 같은 경우도 이 시설물 관리 계획 내에서 점검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,
이 시설물의 점검 진단 도래 시기에 안 맞게 되면은 부적정입니다. 그 다음에 맞게 되면은 적정이고, 이 부적정 시설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기 점검을 1년에 2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상반기 한 번, 하반기 한 번인데 하반기 정기 점검 하나만 등록했다. 이러면 부적정 시설로 판단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1-3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계획 내에 이 관리 주체단에서 작성하게 되는 총괄 계획 안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. 뭐 조직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점검 계획, 보수 보강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심사에서 별도의 제출 자료 없이 관리원에서 FMS를 통해서 심사 기초 자료를 작성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시설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입니다. 이 2-1번 같은 경우는 이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비계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설 안전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돼 있고 어떤 조직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공식 문서라던가 이런 조직이 실제적으로 이 기관의 특성과 또 기관의 중점 사업과 부합하게 이 구성과 업무 분장이 돼 있는지를 심사단에서 평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2-2번 같은 경우는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규정입니다. 이게 꼭 이제 시설 안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각 기관에서 어떤 뭐 위상이라던가 혹은 대우라던가 그에 걸맞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꼭 우리 시설물뿐만 아니라 타 국가 혹은 역량에서도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신 어떤 인사제도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2-3번 같은 경우는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관련 주요 사업 분야 경영지표인데요. 사실 저희가 이 지표명은 경영지표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각 기관마다 이 중점 사업이 다 다르고 중점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평지표에다가 시설 관리를 넣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경평지표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각 기관 내부적으로 수립한 어떤 이 시설 안전 목표라던가 혹은 시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 부서의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DCA의 관점에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심사단에서 비계량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2번 지표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은 별도 제출 기반의 비계량 평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입니다. 이거는 이제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의 점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제출 자료 없이 FMS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해서 법 11조,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래 시기입니다. 몇 월 며칠까지 정기점검,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을 끝내라라는 취지의 법이 11조, 12조이고요. 17조는 끝나고 난 후로 30일 이내에 FMS에 등록해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라도 부적정하게 되면은 부적정 시설로 평가를 하는 지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입니다. 여기는 4-2번 말고는 다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지표인데요.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매뉴얼 수준입니다.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보유 여부와 그 수준을 심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이 각 기관들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심사를 진행해 보면은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한 매뉴얼만 제출하시는 기관들이 덜어 있습니다. 이 시설물 안전법 이외에도 각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중점 시설에 대해서 매뉴얼들이 다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4-2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출이 없습니다. 이거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보유 여부를 보고 보유, 미보유 시설로 평가를 하는 정량지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정보 시스템 운영 수준도 마찬가지로 이 각 시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유지관리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인데요.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은 FMS를 통해서 관리하신다라고 하면 결측도 될 수도 있고요.
그 외에 중점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각 기관이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. 그 시스템의 어떤 운영 수준, 또 활용 수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PDCA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상하시 4번 같은 경우는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 체계와 모의 훈련 수준인데요.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본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. 이 첫 번째는 시나리오인데요. 각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시설의 특성에 부합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체계와 모의 훈련 수준을 보는 것이고, 그다음 두 번째는 PDCA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응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를 해보니 어떤 문제점들이 발굴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손볼 수 있는 이런 PDCA 절차에서 자료가 정리가 되시면은 이 평가상에 사실은 이 심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상하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점검 진단을 용역을 내시면 정기 점검은 뭐 대체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시는 데도 있고 더러 정밀 점검도 자체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진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외주를 내야 되는 거고 이 정기 점검, 정밀 점검을 또 외주 발주 내는 기관도 많습니다. 사실 그게 대다수이고 또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보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수를 다 외주를 낸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 발주를 하시는 시설안전부서에서 단순히 발주 내고 결과 받아가지고 준공 처리하는 형태를 넘어서서 이 결과가 이 발주 내용과 부합하는지 혹은 이 업체가 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갖춰졌는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. 자체 검증 제도를 가지고 이 검증 체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단순히 검증 체계가 우리가 검증을 몇 번 했다라는 실적 위주보다는 어떤 지침화, 규정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규정화대로 이 검증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검증을 해보니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이 평가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은 중점시설물 관리 수준입니다. 이거는 시설물 안전법 이외의 대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점시설물의 안전관리 수준 현황을 심사하는 겁니다. 이 현황은 이 안전관리를 하는 계획과 점검 이 두 파트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한 뭐 전수를 다 내시거나 이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다 내시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지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은 시설물 안전법 대상 외에 뭐 어떤 시설이 뭐 1000개소가 있는데 이 점검 진단 결과 보고서 1000개를 내십시오라는 지표를 이해하시면은 그건 안 맞고요. 이 1000개의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돼 있고 이 점검의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뭐 관련 법이라던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 실적들만 정리를 해서 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시설물 성능 수준입니다. 이 부분도 별도 제출 없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5-1번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한해서 이 시설물의 형식 및 공용 연수별 평균 등급을 산정을 해서 해당 시설물이 그 그룹에 들어갔을 때 평균을 넘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. 이 형식이라고 하면은 교량, 터널, 항만 뭐 이런 형태의 이 분류이고요. 공용 연수는 0에서 10년, 10년에서 20년, 20년에서 30년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람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35년 된 교량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량에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교량들의 안전등급을 평균을 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량이 이 평균을 넘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5-2번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입니다. 이 시설물의 어떤 안전관리 결합을 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손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 심사단에서 안전사고라고 판단을 하면 감정하는 그런 형태의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별도의 제출 자료 없이 심사단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. 5-2번 같은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 사고에 대해서 DB를 구축을 하고 심사단에서 1차적으로 관리원의 DB를 보고 이거는
이 시설 안전사고로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 각 기관의 소명 자료를 요청드릴 겁니다. 그때 소명 자료를 주시면은 그 기관의 소명 자료를 토대로 이거는 어떤 기관의 기책 사유라던가 혹은 피해의 경중, 초동 조치의 적정성, 또 회복 복원을 위한 기관의 노력,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단에서 판단을 해서 감점의 폭을 정하는 그런 지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6번입니다. 6번은 시설물 보수 보강 및 노후화 대비인데요.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별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, 시설물 안전법만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기관 중점 시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노후화 대비 노력 수준이라는 것은 각 기관에서는 이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노후화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기관 소관 시설물의 현황을 한번 파악하시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실제로 노후화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비계량 지표입니다. 이 다음은 보수보강 실적 이력 관리 수준입니다. 이건 소관시설물, 이 중점시설을 포함한 기관 소관시설물의 이 보수보강 등 유지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발생하면 이 결과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거예요. 이 지침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지표이고요. 이 다음은 보수보강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 몇몇 기관은 좀 결책도 있습니다만은 예로 들면 개념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시설물은 100개이고 올해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100개 시설에다가 투입을 할 거냐라는 거, 거기에 따른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검증이라든가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심사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6번 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타 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설물 안전법과 그 외에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중점 시설의 내용이 같이 제출이 돼야 평가상에 좀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실 때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. 이 지표도 이 비계량적으로 별도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크게 지금 7-1과 7-2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이 7-1번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7-2번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의 도입 수준입니다. 7-1번과 7-2번에서도 키워드는 PDCA입니다.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인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, 어떤 자격 수준이 필요한지를 먼저 각 기관에서 발굴을 하시고 그에 맞는 어떤 교육 과정을 개설하신다거나 전문 기술 도입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대로 실시하시고 적용해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에 완료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8번입니다. 8번은 대국민 안전 확보인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도 이제 별도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계량 평가이고 이 8-1과 8-2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결축 여부가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결축 여부는 다다음 슬라이드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회복 복원 노력인데 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나 이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소관하시고 계신 이 시설물이 이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총괄적인 계획입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4-4번 지표에 있는 이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 체계와 일부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설물 기능 상실로 인해서 어떤 국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어떤 계획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던가 복구 우선순위 산정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입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. 다음은 8-2번 지표인데요. 이거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개선 노력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기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 이 기관의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입니다. 8-2번에서 저희가 좀 심사단에서 키워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
이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기관의 어떤 이 노력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 자료에서 좀 많이 담기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결측 자료, 결측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30개 기관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, 지금 여기 시작부터 보시면은 1번 지표는 다 빠져 있죠. 1번 같은 경우는 다 제출이 없기 때문에 다 빼놨고요. 2-1번부터 이제 비계량 지표 중에 각 기관들이 제출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을 다 X로 쳐가지고 결측 여부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. 다만 이 결측이 가능은 한데 혹시나 각 기관에서는 결측이 가능하지만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노력들이 있으면 제출하셔도 됩니다. 제출하신 것과 제출 안 하신 것과 두 개의 상황을 가정해서 더 유리한 점수로 제가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 제출 자료를 요청을 드릴 건데요. 그 양식입니다.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번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제출로 되어 있고 2번 지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해주셔야 되고 다만 4번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많기 때문에 2페이지를 저희가 배분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4번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제 한글 파일로 한 장, 두 장의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증빙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폴더에다가 증빙 번호를 매겨가지고 폴더로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한글 파일 하나는 지표별 한글 파일 하나 해서 각 지표별로 2번 지표 하나, 4번 지표 하나, 6번 지표 하나, 7번 지표 하나, 8번 지표 하나 이렇게 5개의 폴더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향후 일정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기관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일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이 전년도에는 이런 주차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앞당겨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지만 참고로 이제 활용하시라고 전년도 자료를 좀 넣어놨습니다. 이 보시면 1월 첫 주에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 요청하는 공문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1월 셋째 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본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2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 관리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안전보건공단과 이제 같이 심사단과 같이 현장 검증을 이 중점 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작년 기준으로 4월 2주차에 이런 본심사의 잠정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를 드리고 한 주에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지고 4월 4주차에 최종 각 기관의 등급, 분야별 등급이 통보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설분야 대상 기관과 소통 협업 자리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심사 지표에 관한 거 혹은 또 심사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혹은 또 기타에 대해서 좀 기탄 없이 질의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심사에 녹여내서 각 기관들이 느끼시기에 수용성 있는 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